안녕하세요. 수학을 사랑하는 꿈쟁이 여러분. 저는 연주하는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죠?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교집합과 합집합. 오늘은 그 나머지 두 가지를 배워볼게요. 바로 차집합과 여집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연산일지 궁금하시죠? 궁금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줄거리를 한번 읊어보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요놈,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합집합. 그죠? 그리고 읽을 때도 합집합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A 합집합 B. 그러니까 A 플러스 B, A 빼기 B 하는 것처럼. 자, 요거는 뭐라고 읽냐면은 교집합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이 연산을 걸면 어떤 게 나온다고요? 또는, 그죠? 교집합이라면 and가 나오고,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자면 O와는 전부 다 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and는 교집합, 공통된 부분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소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 했나요?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소다. 이 말은 바로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NA 합집합 B는 어떻게 계산한다? NA 더하기 NB 그리고 맨 마지막에 NA 교집합 B가 중복해서 더했기 때문에 한번 빼준다 했습니다. 만약에 NA 교집합 B가 제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AB가 서로소 이 말이죠. 서로소가 되면은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연산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법칙에 대해서 A 합집합 B, B 합집합 A 서로 자리를 바꿔도 동일하게 된다. 이게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그 다음에 앞에 거 두 개 먼저 결합하나 뒤에 거 먼저 결합하나 결과 똑같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다. 이게 무슨 법칙? 결합 법칙.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그 분배가 된다. A 교집합이면 여기 A 교집합, A 교집합. A의 합집합이면 여기 A의 합집합, A의 합집합. 그 다음에 요것이 이쪽으로 가고 요것이 이렇게 간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라고 했죠. 여기서 반대로 가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공통된 부분 있죠. 공통된 부분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는 뭘 적어주냐면 얘를 적어주면 되겠죠. 얘와 얘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요거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뭐가 있으면 돼요? A 합집합이 공통이죠. 둘 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어요? B와 C가 남았으니까 요거는 B와 C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집합의 연산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두 가지는 배웠죠. 저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요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집합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차라고 해죠. 빼기처럼 보이는 요 마이너스를 사용하고요. 집합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A에는 포함되고 B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A에서 B인 것만 빼버리시면 돼요. 우리가 빼기하고 개념은 비슷하죠.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여집합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몇 승 할 때 지수 올릴 때 뭐 2의 제곱할 때 여기 올리는 것처럼 올리는데 뭘 쓰냐면 C라는 기호를 써요. 이것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A의 여집합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은 차는 뺀다는 얘기잖아요. 여는 여분의 이런 말이에요. 그거 말고 나머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U에는 속하고 X에는 속하지 A에는 속하지 않는 건데 U가 뭐냐면 여기서 U는 전체 집합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 반 학생들 중에서라고 하게 되면 우리 반 학생들이 전부 다 전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체 집합을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여집합을 생각할 때는 전체 집합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전체가 있어야 되고 이 전체 안에서만 집합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A가 이렇게 있으면
자, A 말고 나머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A 말고 나머지인 부분이 이렇게 칠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래요.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순간 밑에 있는 나머지 집합들은 전부 다 그 전체 집합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A에 A 빼기 B, A 차집합 B가 얼마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라겠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A가 있는 데서 B가 있는 걸 다 빼버리면 돼요. 1, 2, 3, 4, 5 중에서 B가 있는 게 뭐가 있죠? 1, 3, 5가 있죠. 남아있는 거 뭐예요? 2, 4. 됐죠? 만약에 A 여집합이라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A 말고 나머지라고 그랬죠. 이 전체에서 생각했을 때 A 말고 나머지. 그러면 1, 2, 3, 4, 5 말고 나머지는 뭐 있어요? 여기는 6, 7, 8, 9, 10이 있죠. 만약에 B의 여집합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3, 5, 7, 9 빼고니까 뭐야? 2, 4, 6, 8, 10이 되겠죠. 만약에 A 빼기 B의 여집합이다 해봐요. 아까 A 빼기 B가 얼마라고 됐어요? 2, 4라 그랬죠. 그럼 2, 4 말고 나머지 전체 집합에서 2, 4를만 빼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문제도 볼까요? 그럼 A 마이너스, 자, A는 뭐죠? 일단 구해보죠. 이게 1, 2, 3, 4, 5가 A고 B의 여집합이 뭐예요? B의 여집합 위에 구해놨죠. 2, 4, 6, 8, 10이래요. 자, 여기서 요거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얘 있는 것만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2 있고 4 있죠. 그럼 뭐만 남아요? 1, 3, 5 이것만 남죠. 이런 거 해봅시다. 자, A 교집합 B래요. 그럼 A라고 하는 거는 1, 2, 3, 4, 5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2, 4, 6, 8, 10입니다. 요 놈의 교집합입니다. 공통적으로 있는 거 뭐가 있나요? 2가 있고 4가 있죠. 나머지는 없죠. 그럼 뭐가 됩니까? 2, 4가 됩니다. 근데 마침 잘 보면 마침 이 값이 뭐랑 똑같냐면요. 여기는 얘랑 똑같죠. 즉 이 값이 얘랑 지금 똑같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증명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와 요거는 두 개는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할게요. 이 문제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U가 있고요. A가 1, 2, 3, 4, 5입니다.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B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공통된 부분이 1, 3, 5니까 1, 3, 5는 여기 있고 1, 2, 3, 4가 있을 것이고 1, 3, 5, 7, 9 이렇게 있겠죠. 나머지 부분이 1, 2, 3, 4, 5 6이 어디에도 없죠. 그럼 6이 여기 있을 거고 7, 8도 없죠. 9, 10 여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럼 각각도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보시면 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4번만 하나 해볼까요? 4번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다. 먼저 A 차집합 B를 구하면은 얘가 되죠. 요 놈의 여집합이니까 요놈의 여집합이니까 요거 말고 나머지를 색칠하면 여기죠. 그죠? 여기 있는 번호가 뭡니까? 이제 1, 3, 5, 7, 9, 6, 8, 10 있다 그죠? 1, 3, 5, 7, 9, 1, 3, 5, 7, 9, 6, 8, 10 여기 다 있죠.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여집합과 차집합에 관련된 성질들 몇 개만 알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 전체 빼고 나머지는 뭐밖에 없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만 남겠죠. 반대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겠어요? 당연히 전체 집합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의 나머지는 전체란 말이죠. 어떤 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 말고 나머지의 그거 말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합해버리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과의 여집합은 요놈의 교집합은 뭐가 될까? 아무것도 없죠. 맞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뭐냐면 나 아닌 것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A가 아닌 것들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교집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힘들 수도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U 그다음에 A가 B의 부분 집합이니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이면 뭐가 성립하냐 그러면은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의 반대가 됐죠. 보세요. A가 B에 쏙 들어가면 반대로 어느 게 더 커요? B가 더 크죠. 근데 반대로 B의 여집합과 A 여집합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커요? 당연히 A 여집합이 더 크죠. 그렇죠? 그럼 B의 여집합을 계산해 보면 B의 여집합은 어딜 거냐면은 여기죠. A의 여집합은 어디입니까? A의 여집합은 여기죠. 보세요. 두 영역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어느 것을 더 포함하고 있습니까?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 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A 빼기 B, A 차집합 B랑 똑같은 게 뭐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그 연산간에도 똑같은 연산끼리 변환을 할 수 있으면 똑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기 쉽게 변환해서 풀게 되면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하게 풀리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성질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저번 시간에 합집합, 교집합 했으니까 오늘은 차집합, 여집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거 그죠? 요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라고 했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